유통관리 세미나에서 가상현실 유통 환경에서의 원격 실제감과 소비자 구매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요약 발표를 하게 된 박남홍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쇼핑몰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의 개요를 보면 VR 기술, 다시 말해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쇼핑 환경을 구현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접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쇼핑 체험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현실 체험감과 이용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몰입과 가상 리미노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VR 쇼핑 환경에서의 몰입 경험에 대해서 몰입 경험에 필요한 심리적 기술 체감 요인들과 지각된 가치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VR 쇼핑 환경으로부터 지각된 즐거움과 유용성이 VR 추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수용 모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실제 슈퍼마켓과 유사한 가상현실 슈퍼마켓을 구현한 다음에 사용자들로부터 그 쇼핑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사용자들은 120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쇼핑 체험의 결과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상 쇼핑몰 환경의 신기술 체감에 대해서 심리적인 요인과 지각된 가치 중에 즐거움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 쇼핑몰 환경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보디 오너십과 통제감과 지각된 가치 중에 유용함과의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 가상현실 쇼핑몰 체험 중에 지각된 가치들, 다시 말해서 이제 즐거움과 유용함들에 대한 가치들과 VR에 대한 추후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사점이 미래 VR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유통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요. 참고로 그 리미노이드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가 나오고, 기술 수용 모델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미노이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리미노이드 이론을 좀 그 내용을 보면 사물 인터넷이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로봇,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교 행위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감정이 매우 이렇게 고무된 상황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거나 접하게 됐을 때 그 감정이 매우 고무된 상황에서 행동과 의식이 뒤섞이고 그 특정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리미노이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본인이 함께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거를 본인이 실현했을 때 굉장히 붐업이 되고 고무된 상황이 일어남으로 해서 완전히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바로 리미노이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기술 수용 모형이라고 하는 기술 수용 모형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기술 수용 모형이 어, 어떤 정보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어, 인지된 어떤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들을 이렇게 모형화 시킨 게 기술 수용 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낯설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풀어놓고 보면 어, 그렇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복잡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키워드 분석,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어, 개요에서 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배경과 사례 부분인데요. 배경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유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사례로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상현실 쇼핑몰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이플러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 바이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그 본격적인 가상현실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유명 거리의 상점 그리고 전통시장들을 VR로 이렇게 상품 구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 브랜드나 백화점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요. 어, 페레트라고 하기도 하고 펠렛이라고 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페레트로 이렇게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페레트 외에 2017년도에 논문을 보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원격 현실감에 의해서 향상된 최적의 몰입 경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최와 최라고 하는 쪽에서 관광 마케팅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이 원격 현실감에 주는 영향과 실용적인 그리고 쾌락적 성과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돼 있다고 서론에 디파인을 해놓았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보면요, 몰입과 가상 리미노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VR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몰입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기술들, 기술 체감의 차원들, 그 차원들을 원격 현실감, 도전감, 보디 오너십, 통제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각된 가치 요소들에 대해서 즐거움이라는 것과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디파인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VR 쇼핑 환경으로 지각된 즐거움과 유용성과 그리고 VR 추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VR 유통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유통 전략 구사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요. 우선 원격 현실감과 몰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원격 현실감이란 이제 가상 환경 또는 매개 환경에 초점되어진 개념으로 중간 매개가 경이로운 환경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고 매체의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인 것처럼 마치 환경을 매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원격 현실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 환경이나 어떤 매개 환경 측면에서 가상 환경 상태에서 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객체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이미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에 내가 빠져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라는 게 원격 현실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몰입의 경우에는 활동에 완전히 몰두한 최적의 경험 상태라는 거고, 사람이 무언가에 관여돼서 행동할 때 느끼는 총체적인 감각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원격 현실감에서 느껴지는 어떤 객체들에 이미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몰두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몰입의 하위 차원에서 보면 도전감이나 숙련도, 뭐 집중도, 그리고 이제 즐거움이나 통제, 도전, 호기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선행 논문에서 제시가 된 하위 차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변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리미노이드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심리적인 상태의 신체 배치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상의 세계로 빠르게 확장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자아와 비슷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보디 오너십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보디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너십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타입을 발견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탐험 몰입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바타라는 영화라거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요. 어, 물리적으로 자아와 비슷한 상태인가? 아바타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 아바타를 컨트롤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오너십 컨트롤의 어떤 명칭이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바타도 자신과 가장 맞는 타입이 여러 가지 아바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잘 맞는 타입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바로 자기 탐험 몰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본 연구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VR 쇼핑 체험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보디가 자신의 몸 자체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진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보디 오너십 부분을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 수용 모형 쪽에서는 보면 그 차일더 웨이의 논문에서 보면 실용적인 측면에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이제 쾌락적 측면의 즐거움을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VR 추후 사용 의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러한 가상 리미노이드의 어떤 현상과 그 기술 수용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그 VR을 추후에도 계속 사용해 볼 의도가 있는지, 사용해 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 기술 수용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VR 쇼핑몰에서 용이성과 즐거움을 변수로 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쾌락적 측면에서 실용적 측면과 쾌락적 측면에서의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를 측정해 보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기술 체감 차원과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 그래서 사실은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심리적인 기술 체감 차원이 독립 변수가 되고요. 지각된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과의 관계에서 총 6가지의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VR 쇼핑 체험에서의 원격 현실감, 그러니까 원격 현실감과 즐거움이 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도전감과 즐거움이 정이다. 그리고 보디 오너십과 즐거움, 그리고 보디 오너십과 유용성, 그 다음에 통제감과 즐거움, 그리고 통제감과 유용성. 제가 이게 오타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전체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영향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오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가설 부분이 그
오타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오타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원격 현실감과 도전감 부분에서 즐거움과 유용성을 각각을 영향관계가 있는 것이었지 않았나 봤더니 예, 실제로 그 논문에 제시된 가설도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가설인데요. 두 번째 가설에서는 지각된 가치, 즉 매개 변수와 VR 추후 사용 의도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 VR 쇼핑 체험으로부터 즐거움은 행동 의도, 즐거움과 행동 의도, 다시 말해서 VR 추후 사용 의도가 되겠죠. 그 행동 의도의 정해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유용성에 대해서는 행동 의도의 정해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설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제 논문에는 이 가설이 가설 8, 가설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간에 이런 가설 부분이 한두 개가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이 가설 번호가 조금 바뀐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실제 논문에는 가설 8, 가설 9로 되어 있고 가설 7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뒤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에서 여기에는 또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현실감과 도전감, 보디 오너십과 통제감이라고 하는 4개의 변수가 독립 변수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몰입 차원으로 되어 있고, 지각된 가치로는 즐거움과 유용함의 2가지의 매개 변수로 제시가 되었고, 이들 간의 관계가 전부 다 상호 간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사용 의도가 이제 가설 7과 8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은 보시는 대로 독립 변수, 매개 변수 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가상현실 슈퍼마켓을 먼저 개발을 해서요. 그 가상현실의 상태에서 실제 슈퍼마켓과 유사하게 가상현실 슈퍼마켓을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그런 액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 보면 남자가 70명, 여자가 50명 해서 총 120명인데요.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10명, 그리고 30대가 8명, 그리고 40대 이상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그 VR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게 이제 57대 63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실험자 구성이, 사용자 구성이 그렇게 해서 총 120명을 구성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측정 방법 및 주요 변수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는데요. 먼저 측정 방법으로는 자기 보고형 방식의 설문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을 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설 검정을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구조 방지 형식 모델로 해서 가설을 검정하였고, 그리고 이제 항목의 구성으로 보면 이 항목의 원격 현실감과 도전감, 보디 오너십, 통제감, 이 4개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변수고요. 즐거움과 유용함이 이제 매개 변수, 그리고 이제 행동 의도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문항수를 8개, 4개, 3개, 3개, 4개, 6개, 3개 이렇게 항목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이전 논문에서 그 문항 설문 내용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그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신뢰성 검증을 해 보았더니 이제
실제로 그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항목들을 다 빼고, 그래서 원격 현실감에서 두 문항이 빠졌고요. 그리고 도전감에서 한 개 문항, 그리고 유용함 부분에서 한 개 문항이 빠진 형태로 해가지고 총 27개 문항에 대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검토는 크롬바 알파 값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에이모스를 통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매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최종 가설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측정 변수들 간의 그 신뢰성과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하였는데요. 측정 결과로는 우선 구성 개념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을 크롬바 알파 값으로 해서 판정을 해서 양호하다는 확인을 좀 받았고,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유의함을 얻었습니다만은,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적재 항목을 제거한 0.5 이하의 요인에 대해서는 다 제거를 하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 변수들 간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매우 적합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적 일관성과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 타당도 모두 확보되었다라고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가설 검정 결과를 보면 원격 현실감과 즐거움 관계, 도전감과 그리고 즐거움 관계, 보디 오너십과 즐거움 관계, 그리고 보디 오너십과 유용함, 통제감, 즐거움, 통제감, 유용함들을 다 검정 확인해 본 결과, 도전감과 즐거움의 관계에서의 부분이 검정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P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전부 다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 모형 분석에서는 몰입 차원의 독립 변수 4가지 부분과 즐거움, 유용함 관계에 있어서는 도전감 부분이 이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기각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현재 지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수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수치는 앞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론에서 보면요, 가상 쇼핑몰 환경이라는 신기술 체감에 대한 심리적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 중에서 즐거움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었고요. 그 다음에 도전감과 즐거움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도전감하고 즐거움 간에는 유의하지 못해서 기각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도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품 구매 리스크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해서 그걸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얻게 되는 그런 리스크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가상현실 쇼핑몰의 어떤 심리적인 도전감에 대해서 수준이 너무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상현실 쇼핑몰을 이렇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즐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격 실제감은 즐거움에 큰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VR 사용 의도까지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요인인 그러니까 보디 오너십과 통제감에 대해서는 지각된 가치 중에 유용함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고요. 이 보디 오너십은 유용함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유용함보다는 즐거움 쪽에 훨씬 더 보디 오너십은 더 큰 수치로 더 이렇게 관계가 깊게 나타났고, 통제감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용함 쪽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나서 깊은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쇼핑몰 체험 동안에 지각된 가치들은 VR 추후 사용 의도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된 가치들이라 하면 즐거움과 유용함이 되겠는데요. 그 유용함과 즐거움 부분이 둘 다 VR 추후의 사용 의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보면 사용자들은 구매 과정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쇼핑몰 환경에 몰입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현실감 넘치는 사용자 콘텐츠가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 몰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현실감 있게 가상현실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VR 콘텐츠가 현실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몰입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 일치성과 이용의 그 편의성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가 몰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편의성 부분과 같이 이렇게 제공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나와 실제로 가상현실 간의 일치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차별화된 컨텐츠와 이벤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가상현실 쇼핑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 논문에서는 그 번호가 중간에 이렇게 빠진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번호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제가 임의로 그냥 수정해서 올려서 6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면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표본의 대표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사용을 그 20대 대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대표성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고른 연령층의 어떤 직업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면 더 좋은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성의 의미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그 연구 방향에 대한 그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양한 몰입의 차원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 그래서 이 단순한 몰입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몰입 부분을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 쇼핑몰과 사용자 지각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비교한 거는 그냥 가상현실과 오프라인의 어떤 쇼핑과를 비교했던 거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 쇼핑과 가상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떻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상현실 사용자의 쇼핑 전후 인식조사 비교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 모형에 대해서 재검증 및 발전된 연구 모형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현재의 모형과 제한된 연구 모형 간의 어떤 복수 구조의 비교 분석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본 그 연구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정리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